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0일 도쿄에서 944명, 카나가와 432명, 사이타마 244명, 치바 218명, 오사카 307명, 아이치 294명, 효고 188명, 홋카이도 13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8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3만 122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3만 193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효고에서 11명, 오사카에서 8명, 카나가와에서 5명, 도쿄에서 4명 등 총 5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44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456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7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18,057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4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94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66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7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27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286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9명, 시설 내 감염이 3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2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85명, 입원 환자는 110명 증가한 238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58,840명, 누적 사망자 수는 62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의 감염자 수는 944명, 과거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임시회견을 열고 연말연시가 분수령이다라며 송년회나 신년회 등은 하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東京は今非常に厳しい状況にございます。かつてない大きさのいわゆる第3波が襲いかかっている。そしていつ感染爆発が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年末年始のここで感染を抑えなければ私たちはますます厳しい局面に直面をする。そして緊急事態宣言の発出を要請せざるを得なくなる。 의료 관계자도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今週、入院患者数は2000人を超える非常に高い水準が続いており、医療提供体制が逼迫し、危機的状況に直面しています。入院率が変わらなければ2週間後を待たずに確保した4000床を超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直ちにより強力な感染防止対策を行う必要がございます。 도쿄의 일주일 신규 감염자 수 평균은 3주 연속 급증하고 있어 이날 열린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의료 제공 체제의 압박과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강도 높은 대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 정부 분과회의 오미 회장도 도쿄에 대해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있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더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었으나 코이케 지사로부터 새로운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긴급사태 선언을 언급하며 연말연시 가족끼리 스테이홈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도 30일 밤 본인의 트위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더 이상 확대되면 긴급사태 선언이 시야에 들어온다고 지적하며 연말연시는 가족끼리만 보내도록 재차 호소하였습니다. このまま感染拡大が続けば国民の皆様の命を守るために緊急事態宣言も視野に入ってきます。何としても感染を抑えないといけません。 니시무라 담당상은 이날 저녁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쿠츠나 사토시 의사와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긴급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또한 연말연시는 가족끼리만 보내도록 재차 호소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감염 확대 지역에서 기성할 경우 부모와 현관 앞에서 인사만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의 감염 방지책을 호소하였습니다. 또 동창 등 평소에 만나지 않던 사람과의 만남의 자제나 새해 참배의 시기를 늦출 것, 성인식 후 회식은 하지 않을 것 등 감염 대책의 철저에 대한 협력을 구하였습니다. 한편 쿠츠나 의사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하지 못하는 등 의료 제공 체제에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감염 확대는 구할 수 있는 목숨을 구할 수 없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트위터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의 경제를 보장하는 긴급사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들 월급이나 보너스, 퇴직금을 줄여서 보장해라. 나라를 짊어지고 있잖아. 그거 전에도 들었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네. 질렸다. 긴급사태 선언하지 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물론 올림픽 반납도 세트로 해야 한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현장은 이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언제까지 같은 말로 미루는 것인가. 이렇게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시야에도 들어가지 않았구나.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다음 소식입니다.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일본 내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변종이 확인된 국가나 지역에서 귀국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도 30일부터 검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들 남아공으로부터 도착한 승객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이 확인된 나리타 공항 검역소에서는 30일 검역이 더 강화되어 직원이 귀국 및 입국자의 체제 이력이나 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된 영국과 남아공에서 온 귀국자 및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30일부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8개국도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나 지역에서 귀국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도 현지를 출발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공항 검역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숙박시설에서 14일간 대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추가로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된 캐나다나 스위스 등 6개 국가에 대해서도 공항 검역 강화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医療関係者の方とかの負担もかかってしまうので、人の命に関わることなんで、当然かなって感じですかね。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려되는 것이 기록적인 한파입니다. 연말연시 한파와 폭설에도 경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넓은 범위에서 폭설이 내릴 전망으로 기상청은 교통장애 등의 경계를 당부하였습니다. 諦めるしかないですよね。ここに住んでる以上しょうが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니이가타현에서는 31일 아침까지 산간 지역의 많은 곳에서 80cm의 강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시에서 28.2m의 최대 순간 풍속이 관측되는 등 각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니이가타 공항은 이날 오후 모든 편이 결항되고 전철도 지연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카네츠도 등 일부 도로도 31일 이후 통제의 가능성이 있어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관저에서는 관계 강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先手先手の対策を講じ、安全・安心の確保に万全を期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지자체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선제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에게는 불효불급한 외출은 삼가고 교통장애 등에 충분히 경계를 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9일 3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도쿄 주식시장은 30일 연내에 거래를 종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장이 코로나에 농락당한 1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니케이 평균 주가는 2월 중국에서 감염이 확대되면서 급락하였으며 3월에는 연중 최저치인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후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면서 서서히 회복하고 11월에 백신의 유효성이 발표되자 급상승하였습니다. 상승은 이어져 이달 29일은 버블 이후 처음인 30년 4개월 만에 최고가가 되었습니다. 30일 오전은 이익을 확정하는 매도도 나오며 니케이 평균 종가는 29일보다 123엔 98전 싼 27,444엔 17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니케이 평균 올해의 종가는 지난해 연말보다 3,787엔 55전, 비율로는 16% 상승하며 연말 주가로는 1989년 이후 31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고평가되어 주가가 오른 기업이 잇따르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전무후무한 재정정책과 금융 완화가 버팀목이 되어 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예상도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실물 경제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강세 모드가 감도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지하에 고농도 오염수가 고여있어 도쿄전력은 그 양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쿄전력은 터빈 건물이라고 불리는 건물 등에서 오염수 빼기를 마치고 목표한 연내에 바닥의 노출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이나 터빈 건물로 불리는 건물 등의 지하에는 사고로 산화액 연료, 이른바 연료 폐기물을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쌓이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리스크가 높은 이 고농도의 오염수를 줄이기 위해 터빈 건물 등에서 오염수를 바닥까지 다 빼려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오염수를 처리한 뒤에도 아직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트리튬 이외에도 남아있어 도쿄전력은 처리시설에서 다시 제거를 시험한 결과 기준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도쿄전력은 만약 자연에 방출할 경우 동일한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기준 이하로 방사성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도 앞으로 하루 남은 가운데 일본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년맞이 행사 중 하나인 새해 첫 참배. 이번 새해에는 새해 첫 참배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IT 기업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해 첫 참배객을 예측한 결과 새해 첫날은 메이지 신공에서 51% 감소, 카와사키 다이시에서 50% 감소, 나리타산 신쇼지에서 47% 감소 등 전국 13개의 인기 참배지에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계기로 도쿄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도쿄의 인구 움직임은 올해 5월 현재 조사 방법이 실시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출이 전입을 넘어섰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약 12,000여 명의 전출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주 지원을 하는 한 NPO 법인에는 41개 지자체의 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 건수는 올해 6월 이후 증가세로 10월과 11월은 5,00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고향인 코치현으로 이주를 했다는 27세 여성은 호텔에서 일하지만 고토로 이용객이 들쑥날쑥해서 심적으로 괴로웠다. 귀향 활성화에 관련해 일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NPO 법인에 따르면 텔레워크의 보급으로 도쿄에서 1시간 정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이주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말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두 지역 거주에 관심도 높다고 하였습니다. 고향 이주 지원센터의 이사장은 지방 생활은 환상만으로는 어렵다.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며 지방 생활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주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